성중실록 117권 성중 11년 5월 28일 정리 5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홍문관 부제학 최숙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복은대 탐망하고 변환하는 무리가 요망한 말을 만들어 그 술책을 행하는 것은 대개 모두 신이 한 것을 거짓 칭탁하고 기괴한 것에 부회하여 작게는 군중을 현혹시키고 크게는 조정을 동요시키니 이것은 왕법에 반드시 배워서 용서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각사의 중이 조상께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귀가 솔깃하게 할 것을 생각하는데 괴이한 것을 거짓 칭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한 꾀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불상을 돌려 앉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영위하기가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요망한 말이 한번 나오자 도로에서 떠들어대어 위로는 종실로부터 아래로는 서인에 미치기까지 물결처럼 밀리고 구름처럼 모여들어 옷을 풀고 재물을 흩어 거리를 메우고 길에 넘치어서 마침내 문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많았으니 만일 검하여 막지 않으면 사방을 고무시키고 선동하여 백성들이 장차 반드시 생업을 벌이고 양식을 싸가지고서 모여들 것입니다. 전하께서 화균이 통찰하시고 유사에게 명하여 방을 붙여 이르기를 그무에 이와 같은 부산을 떨면 장차 법대로 처치하겠다 하시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오늘날 말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하는 자를 아직 내버려 두고서 묻지 않고 오히려 부산을 떠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원만하지 않습니까? 원각사가 큰 도회 가운데에 있으며 성명이 위에 계시고 법사가 곁에 있는데도 오히려 끓이는 것이 없어 감히 요망하고 허탄한 짓을 이와 같이 하는데 더구나 사방에 멀리 성명이 비치지 않고 법관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어리석은 백성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이것보다 백배나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류의 패단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기에 이르기를 옳지 않은 도를 가지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자는 죽여도 용서할 수 없다 하였고 율에 이르기를 요망한 글과 요망한 말을 만드는 자와 이것을 전하에 써서 군중을 현혹하는 자는 모두 배인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경에 의거하고 율에 상고하건대 지금 중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당한 성조의 기관과 법률을 유독 두어 중에게는 행하지 못합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한절을 주장하는 자로 이미 주지가 있고 불당을 열고 닫고 하는 자는 향화승뿐이니 차례로 끝까지 추궁하며 그 사실을 끝내 은폐시키지 못할 것인데 옥사가 어찌 번거롭게 이르겠습니까? 지금 재물을 도둑질하기 위해 사람을 죽여 넘어뜨린 자가 있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천금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뒤쫓아 잡고 시체를 길에 버린 자가 있으면 삼성에서 추국하여 알아내고야 맙니다. 지금 요망한 말을 한 중이 군중을 유혹하여 재물을 속여 빼앗는 것이 어찌 다만 사람을 죽여 넘어뜨리는 것뿐이겠습니까? 인심을 파괴하는 것이 어찌 다만 백성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을 저것에 비교하면 경중이 또한 서로 크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경한 것은 주문하고 중한 것은 내버려 두니 신등은 법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유사에 명하여 취국하여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온 나라 신민으로 하여금 요망한 말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근본을 끊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 말 잘한다. 성조실록 117권 성중 11년 5월 28일 정리 6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최숙정 등이 차절을 올리기를 신등은 듣건대 유생들이 상수하여 사찰 일을 논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말이 맞지 않는다 하여 의금부에 회부하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학교를 세워 선비를 가르치는 것은 장차 인재를 육성하여 후위를 쓰자는 것입니다. 지금 광망한 무리가 한 말의 잘못으로 모조리 옥에 가두시니 사기를 양성하고 언론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유생이 말한 것은 곧 이단을 배척하는 것인데 도리어 죄망에 걸렸으니 외부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 선비를 경하게 여기고 불타를 중히 여긴다 할 것이고 중들도 서로 경하할 것이니 신등은 아마도 이단은 날로 장차 성하고 오도는 장차 날로 그러될 듯합니다. 원컨대 여러분 생각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어필로 그 끝에 쓰기를 말이 맞지 않는다 하여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윗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임금을 속이기 때문에 추국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117권 성중 11년 5월 28일 정리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전교를 바꾼데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대전 내에 문무관으로 이 품직을 지낸 자와 종친으로 국장에 참여하지 못한 심하 이상인 친족은 아울러 관각을 주니 국가의 혜택이 썩은 뼈에까지 미치는 은혜가 지극한데 주는 것을 받을 때에 상가에서 예조에 고하면 예조에서 연유를 갖추어 계문한 뒤에 호조로 옮기면 호조에서 귀후서에 관문을 옮긴 연후에 사여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신고하고 통보하는 사이에 자칫하면 열흘 내지 한 달을 지체하는데 초빈하고 염습하는 것이 시기가 있고 한참 더운 여름에는 더욱이 하루라도 염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에서 부득이하여 사사를 준비하여 초빈하기에 이르니 국가에서 은혜로 구휼하는 뜻을 대단히 잃게 됩니다. 청근데 지금부터 응답받을 자는 예조에서 직접 기후소에 이관하여 먼저 주고 뒤에 아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니 그것을 마련하여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염하고 비나는 것은 마땅히 그때 미쳐야 하니 청근대 윤대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심한은 석 달 동안 입는 상복이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정괄이 아뢰기를 신등이 원각사의 요운한 중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선하께서 국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추국하기가 무엇이 어려운가 생각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망한 말을 조작한 자는 유례 마땅히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죄인을 잡아내려면 형신을 가해야 하는데 지금 이 더위에 정범이 아닌 자가 곤장으로 인하여 죽을까 두렵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이 중이 요망한 말을 시작하여 군중을 선동하였으므로 도성 사람이 사슬에 미혹되어 다투어 채백을 진압하였으니 반드시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먼저 요망한 말을 발한 자를 잡아서 먼지 박 귀양 보내어 백성으로 하여금 탐망한 것을 알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성균관 유생 부처를 배척하는 소를 올렸는데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할 것을 명했습니다만 유생은 본래 광동이니 관대히 용서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를 배척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덕사의 중들이 다만 예전에 지은 것을 인하여 중수한 것인데 지금 유생들이 참남하게 궁궐을 모방하였다고 말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안다고 하였으니 저 사람들이 모두 사판을 엿보지 않고 먼저 임금 속이는 것을 배우는데 어찌 광동이라 하여 죄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유생의 말이 비록 중도를 잃었더라도 전하께서 마땅히 관대하게 용서하여야 하고 죄를 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시간관 권근은 말하기를 유생의 뜻이 부처를 배척하는 데 있으니 어찌 임금을 속이려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원근대 관대히 용서를 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일을 말하는 곳으로는 대관과 홍문관이 있는데 저희 유생들이 어찌 국가의 일에 참여하여 감히 비방을 하여 군상을 속이는가 하였다. 동지사 이파가 말하기를 국가의 큰일은 태학생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송나라 진동이 여러 번 조정의 큰일을 말하였으니 임금을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국가에 대해 말할 만한 일은 당연히 말하여야 하지만은 헛된 일을 가지고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된다. 친구 사이에도 오히려 속이지 못하는데 더구나 군상애결이야. 이것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반드시 부영과 붕우가 조정에 반결하여 있는 것을 믿고서 내가 비록 이렇게 상소하더라도 조정이 있고 대간이 있으니 내가 어찌 임금을 속인 것으로 죄를 당하는 데 이르랴 하고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허심탄회하게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유생들이 전하의 성명을 믿고 감히 말하여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관대히 용서하신다면 성덕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였다. 금토강 정광세가 말하기를 궁궐을 참남하게 모방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궁궐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형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 말년에 백성은 남은 자가 없었다 하였으니 이 말로 한다면 이것은 주나라 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문자의 착오로 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승지 채수가 말하기를 참남하게 모방하였다고 말한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복궁은 참으로 굉장하고 화려하지만 창덕궁의 편전은 제도가 협사해 도리어 흥덕사의 웅장하고 화려한 것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어찌 대내의 편전을 알아서 비교하였겠는가? 인신이 진언하는 것이 격절하지 않으면 인주의 뜻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진나라 무제를 환제 영제에게 비교한 것도 있고 당나라 태종을 수나라 양제에게 비교한 것도 있었으니 지금 유생들이 부처를 배청하는 것으로서 말이 격절한 것을 어찌 허물하겠는가? 다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니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하였다. 정갈이 말하기를 신은 시종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도 진언할 때에 오히려 착오가 있는데 더구나 유생은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말하는 것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말하기를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죄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용서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인주의 위험은 뇌정 같을 뿐만 아니라고 하니 진시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시고 말하기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진언하겠습니까? 신이 집에 있을 때 10가지 일을 아뢰려고 생각하였다가 성상 앞에 이르러 겨우 한두 가지를 이르게 됩니다. 지금 유생들이 전하에게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믿고 감히 말하였으니 청근대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이희철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김성산 등 400여인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생각한데 흥덕사를 증수하는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흥천사의 역사가 잇따라 일어나니 신등은 이단이 점점 자라날 것을 두려워 이를 갈고 속을 썩이며 주상께 전달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원각사 요망한 중의 무리가 망령되게 괴이하고 허탄한 말을 일으켜 군중을 유혹하고 어지럽히니 모든 유식자들이 통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이 근궁에 몸을 의탁하고 있어 시설을 조금 알고 사정을 대강 알고 있으니 차마 듣기만 하고 끝내 침묵하고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이달 28일에 삼가 이 뜻을 갖춰 감히 천총을 범하였는데 전하께서 신경충 등 5인을 옥에 가두고 추국하시고 신등을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신등은 함께 옥에 나아가 되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어필로 그 끝에 쓰기를 너희들이 임금을 속인 줄을 뉘우치지 않고 한갓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소원에 따라 장차 곡직을 분변하겠다 하고 곧 의금부에 명하여 김성산 등을 아울러 공문하게 하였다. 근궁은 문묘의 별칭이다. 성균관을 가리킨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성승덕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달 28일에 유생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이 차자를 올려 불가함을 논하였으나 유연을 얻지 못하였으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이를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개교가 아니니 어찌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으며 어찌 기망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유생의 뜻은 이단을 배척하고자 함에 불과할 뿐인데 지나치게 광망하여 분별할 줄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밝게 포용하는 것을 보이시고 혹진하게 관대한 용서를 더해 주신다면 성덕에 더욱 빛이 날 것이고 하자를 지적하고 엄하게 위험을 더하신다면 언류를 막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니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는 어떤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신등은 보잘것없으므로 말이 좋게 체납할 것이 못되지만은 재상과 대간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니 공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빨리 놓아 보내도록 명하시어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몇 차례 올리보자.
성경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성균관 동지사 김유가 와서 아뢰기를 유생들이 벽불소를 지어 가지고 신에게 보이기에 신은 생각하기를 중들의 헛탄망한 말이 군중을 미혹한 것이 이와 같고,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명백한 사실을 속이면 마땅히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였는데, 이 중이 실로 이 죄를 범하였고 또 유생이 공명을 외우고 익히었으므로 부처를 배청하는 것은 그 지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말이지 않았으니 옥에 나아가 돼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대사성 위칙 사성 노자형이 또한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그 소장을 보지 못하였으나 또한 알면서 금하지 않았으니 옥에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부처를 배척하였다 하여 유생을 가둔 것이 아니니 경등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벽불소는 불교를 배척하는 내용의 상소문이다. 사헌부대사한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유생이 조종의 사체를 알지 못하고 기휘를 범하였으니 말이 혹 맞지 않았더라도 깊이 허물할 것이 못됩니다. 흥득사를 중수하는 것을 보고 분울하여 말하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용각사의 불상이 돌아섰다는 말을 들은 뒤에 상수하여 항쟁해서 아랜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고 장차 고문을 가도록 명하였으니 유자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어서 성덕을 휴손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접 방언 고론하는 것이 유자의 보통 일입니다. 이번의 항소는 임금을 허물없는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일이고 전하를 속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사람이 잘 다스리는 임금을 논할 때 말하기를 위망한다는 말이 귀에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저 참람하게 모방하였다는 말이 비록 혹 중도에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위망이란 말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함을 내리소서 하였다. 어서 하기를 유교와 불교는 서로 짝이 되지 않고 얼음과 숯불은 그릇을 함께 하지 못한다. 부처를 헛되는 것은 마땅하나 유자가 임금을 요순같이 만들고자 하면서 먼저 기망하는 것이 가한가 하였다. 장령구 쥐곤이 아뢰기를 지금 유생들이 망령되게 광망한 말을 진달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추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있는 바를 말하고자 한 것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국사에 쓰기를 태학생이 부처를 배척하는 것을 가지고 상소하였는데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하면 후세의 기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의정부 사인 안후가 당상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요셉은 본래 광망한 선배이니 비록 말한 것이 맞지 않더라도 죄주지 마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의정부와 대관은 조정의 기강을 교찰하는 것이니 내가 보건대 근년 이래로 군상을 무시하는 풍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지금 나는 유생이 임금을 속이는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다. 경등이 교찰하에 바르지 않고 도리어 구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비록 사책에 쓰더라도 사실에 의하여 바르게 쓰면 후세에 스스로 공론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취곤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유생을 구하기 위하여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광망한 무리가 대체를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광망한 말을 바라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또 초1일은 문선왕의 석제인데 집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묘의 집사는 홍문관의 관원과 육조의 문신인 난관으로 차정하라 하였다. 방은 고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종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여덟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들으니 예전의 제왕이 가까운 말을 반드시 살피고 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묻는 것은 언로를 열고 총명을 넓히고자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구원하기를 목마름같이 하며 가난한 것을 따르고 어기지 않아 말이 착한 것을 따르고 착하지 않은 것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의 신민이 품고 있는 말을 다 말하여
때에 뒤질세라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광망한 유생들이 분별할 줄을 알지 못하여 말이 비록 충돌을 일었으나 마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는 조금도 관대하지 않으시고 옥에 가두도록 명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사람들이 장차 이를 구차하게 용납하여 말하는 것을 경계하여 국사가 날마다 그릇될 듯합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관대히 용서하는 것을 보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시록 117권 성경 11년 5월 29일 모신 9번째 기사 장년구 직원 정한 윤석보 등이 와사르기를 유생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죄가 없지 않으나 그 뜻은 부처로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두시면 언로를 막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김경축의 초사를 내보이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대전에 4차례 진체 단청을 허용했지만 화공, 숙석, 다듬는 돌은 거마했는데 지금 유생들이 초사에 흥득사의 화공, 초공, 숙석을 참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옳겠는가? 더구나 이전은 예전의 것을 가지고 수보한 것이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요생의 죄가 이와 같은데 대간이 유독 구하려는 것은 반드시 부영자재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고치곤 윤석보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부영자 형제가 있으나 어찌 조금이라도 비유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언로를 맡게 될 듯하므로 감히 아뢰 것입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117권 성경 11년 5월 29일 무신 10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성숙 등이 차다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소위 간식하여 다스림을 도모하였으니 무릇 언로를 널 열어놓고 이단을 배제하는데 일찍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언로가 오히려 다 넓혀지지 못하고 이단이 오히려 다 배제되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일찍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본다면 언로가 넓혀지지 못하고 이단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유생의 말이 비록 크게 이치에 어그러졌더라도 광망한 선비의 격절한 의논을 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닌데 더구나 말한 것이 이치에 심하게 어그러지지도 않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홍득사를 쓰창함에 있어 모두 예전 제목을 쓰고 조금도 장대하게 한 일이 없는데 궁궐을 참남하게 모방하였다고 말한다면 거짓이지만은 만일 예전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더 증가되었다면 유생들이 본 것이 어찌 다 빈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중들이 자력으로 제목을 모았으므로 유사가 듣지 못하고 전하가 알지 못하는데 창수하는 일이 국가에서 나왔다고 말한다면 잘못이지만은 지금은 해조에서 품하고 전하께서 윤화하여 자 은사의 제목과 기와를 지급하였으니 유생의 말이 어찌 다 거짓이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어스를 보니 말씀하시기를 말이 맞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는데 유생의 뜻이 이단을 통절히 배척하여 사람은 사람대로 두고 그 집은 민간이 사는 집으로 만든 뒤에야 말겠다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참남하게 못 막아냈다는 다만 문자의 한 가지 잘못입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군상을 경홀히 여기는 뜻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성왕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400유생을 다 옥에 가두면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사책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 사신이 관에 있으니 만일 혹 전하에 듣고 중국 조정에 전파한다면 매우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성이 급히 성명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신등의 친족도 옥 가운데 있으나 혐의를 피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임금을 섬김에 숨김이 없는 의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끄럽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아 말이 여기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시록 117권 성경 11년 5월 29일 무신 11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원각사의 중치 1이 먼저 불상에 돌았었다고 발설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12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박안성에게 하서하기를 강사신이 공주에 가서 부처의 영정을 친히 계룡사에 두고자 하니 모든 일을 준비하여 기다리라 하였다. 성종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9일 무신 13번째 기사 의금부에 사례기를 중지일이 공초에 칭하기를
금년 5월 23일 대광명전에서 불사를 행하였는데 이튿날 새벽에 화주승 성수가 말하기를 동쪽 첫 번째 나한이 돌아섰다 하기에 승이 가서 보고 과연 돌아서서 자리에서 14촌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지승 설이와 윤하승과 전내의 작법승 등이 모두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지일의 종초가 이와 같은데 참건대 성수와 설이를 아울러 국문하서사였는데 성수만을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윤하승은 중들을 감독하는 승직이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유생이 상소하여 부처를 배척하였는데 하루아침에 400여인을 가두었으니 사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은 마땅히 사실에 의하여 곱게 쓸 뿐이다. 쓰고 안 쓰는 것을 내가 어찌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승이 아뢰기를 지금 황덕사를 증수하는데 유생들이 그 장려한 것을 보고 참남하게 공구를 모방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말은 비록 광망하나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가 배우는 것은 장차 임금을 섬기자는 것인데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옳은가? 하였다. 시독관 이 장신이 말하기를 유자는 강망하여 가부를 묻지 않고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합니다. 유생의 뜻이 부처를 배척하는 데 있어 망령되게도 헌덕사는 참남하게 공구를 모방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은 광망한 말이어서 좋게 책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 죄를 끝까지 다스리려 한다면 천년 뒤에 전하를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이 사실에 의하여 곱게 쓰면 시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하였다. 이 장신이 말하기를 유생의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청컨대 용서하소서 하고 영사 홍응은 말하기를 유생은 광망하니 그 말이 비록 혹 중도를 지나치더라도 마땅히 너그러이 용서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홍문관 사자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불교를 순수하고 믿는지 않는데 이단이 다 배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가? 하자 홍응이 다 보고 나서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성상께서 불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의 사찰이 지금도 오히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유생의 말은 비록 경망하고 망령되나 실상은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니 청컨대 용서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후문관 부제학 최숙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생각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집을 다스리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두어 자식을 기르는 집이 있을 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이 허물이 있으면 꾸짖고 종아리를 때리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허물이 있으면 다만 잘 이르고 질책을 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좋게 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이르러서도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선비는 곧 전하의 성인이 된 아들이고 성균관 사학의 생도는 곧 전하의 어린 아들입니다. 조사가 허물이 있으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생들 가운데 허물이 있는 자는 또한 법으로 다스리면 이것은 어른된 사람의 예로 어린아이를 책하는 것이니 신등은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더위에 옥 안에 좁아서 400여 생도가 어깨가 닿고 팔꿈치가 맞다 사람의 기운으로 찍어 두어서 혹 병이 되어 만일 큰 사고라도 난다면 전하께서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말하지 않은 것으로 허물을 삼으시니 이로써 신등은 여러 번 번독하여 맞지 않는 까닭입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칼 씌우는 도구를 다시 더 만든다 하니 또한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고 대사관 김작 장령 이인석 정은 유찬이 또한 와서 아뢰기를 저희 유생들이 어찌 국물의 제도를 자세히 알겠으며 또 어찌 사사의 단청을 검하지 않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각 그 절이 장려한 것을 보고 망령되게도 참남하게 모방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 같은 더위에 오랫동안 옥에 가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석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생이 실로 임금을 속였고 중도 요망한 말을 하였으니 죄가 모두 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두고 국문하려고 명한 것이다. 만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장차 형신을 가하겠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지금 더위를 당하여 유생과 중이 모두 갇혔으니 마음에 대단히 미안하다. 그래서 석방시키려 하니 이 뜻을 말하라 하였다. 최숙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중의 죄가 작지 않고 말의 발단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와대 끝까지 국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그 허위를 알게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유생과 중의 죄는 똑같이 임금을 속인 것이니 어째서 중의 죄만 청하고 유생의 죄는 청하지 않느냐 하니 김작 등이 다시 아뢰기를 유생의 말이 비록 중도를 이뤘으나 본래 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아뢰지 않은 것이고 중은 요망한 말로 군중을 미혹하였으니 죄가 참으로 큽니다. 신등이 여러 번 추국을 청하자 겨우 옥리에게 해부하였고 또 말의 발단이 드러났는데도 이내 석방을 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청하는 것입니다. 원근대 전하께서 대비에게 아뢰고 끝까지 국문하의 그 죄를 바로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유 네 번째 기사 관반 서거정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중국 상사가 조용한 틈을 타서 두어 마디 말을 하였는데 신이 문자를 기록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사관에 들어오지 말게 하고 도승지 김승경만 서거정을 따라 들어갔다. 서거정이 아뢰기를 마치고 물러가니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이 평하기를 말한 것은 사사로운 것이며 왕자는 사사로움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비밀히 임금께 아뢰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기롱하였다 하였다. 성주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대비가 모든 일이 불사를 좋아하는 자신의 탓이라는 언서를 내리다. 대비가 언서를 내어 승지 등에게 보이기를 근자의 원각사 부처가 돌아선 것으로 인하여 의논하는 자가 여러 말을 하여 조정이 소요스럽다. 이처럼 세조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곳인데 그때는 소화, 감로의 상서가 있었고 지금 또 부처가 돌아서는 이상함이 있으므로 내가 월산대군 이정으로 하여금 가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월산대군을 추문하도록 청하니 대군이 남의 자식이 되어 어미가 가라고 명하면 가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의 죄이다. 예전부터 불교와 유교는 서로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처를 다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대저 인신이 인주의 부처를 좋아하는 것을 가하는 것은 비록 양나라 무죄와 같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같다면 비록 좋아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 도주신들이 부처는 배척하면서도 오히려 수륙제를 폐하지 않은 것은 선왕을 위하여 명복을 비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선왕을 위하여 마음에 비록 날마다 불사를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하지 않다. 자고로 후비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은 자가 몇이나 있었는가? 나의 연고로 하여 온 나라가 소동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였다. 성조시로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원각사 중이 목불이 돌아 앉았다고 그 짓으로 이끌고 성균관 사학의 유생들이 상소의 망령되게 흥덕사를 가리켜 참남하게 궁궐을 모방하였다고 한 것은 일이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모두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더위에 옥에 오래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의 분부를 받들어 모두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일곱 번째 기사 초무사 심안인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풍수가 순조롭지 않으니 삼봉도의 행차를 정지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0일 기후 여덟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관반이 아랜 것으로 인하여 호조의 해당 낭청이 임의로 방을 붙인 것을 알고 내가 매우 놀랐다. 중국의 대인이 칙스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왔으니 온 나라의 신민은 공경하여 분주하여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지금 관리가 강망되게 망령되게 명령을 품하였다. 칭하고 본국의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뜻에 따라 출입하고 편의에 따라 매매하지 못하게 허위로 죄목을 늘어놓고 엄하게 건방을 세웠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 해부에서는 이 뜻을 알고 조율하여 잡아들여서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처음에 호조 주하랑 윤 언로가 태평관의 문 밖에 방을 걸었는데 두목들이 보고 상사에게 고하자 상사가 크게 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주화를 봤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이 세광이 아뢰기를 원각사의 증이 요망한 말로 군중을 유혹하였으므로 가두고 추국할 것을 명하시니 신민이 모두 쾌하게 여겼는데 이내 또 석방하시니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령을 받아서 석방한 것이다. 대비의 명령을 받아서 석방한 것이다. 비록 큰일이라도 만일 부모가 명령이 있으시면 마땅히 면종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이 작은 일이겠는가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유생이 죄가 없는데도 중과 함께 옥에 가두었으니 이미 불가한데 지금 유생을 석방하오로 중까지 석방하였으니 어째서 유생은 경하게 여기고 중은 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유생을 경하게 여기고 중을 중하게 여겼다면 반드시 성균관을 하러 사찰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의 말씀이 이와 같은데 이사가간이 힘껏 다투지 못하고 말없이 물어간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인 상사 정동이 관반 노사신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지금 호조에서 방을 붙여 금령을 베풀어 세마포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본국을 대접하는 것이 조금도 안팎이 없어 궁각처럼 중하게 금하는 물건도 오히려 수매를 허락하였는데 더구나 다른 물건이겠습니까? 나는 본토 백성이지만 두목은 모두 내 집 사람이 아니니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노사신들이 대답하기를 방문에 관서와 인이 없고 다만 작은 종이에 썼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에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장사꾼들이 저희끼리 서로 질투하여 호조 난관을 모함하고자 하여 한 짓입니다. 유사가 지금 공문 중이고 아직 전하께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왔을 때는 상고들이 많이 소목, 호초, 피물을 무욕하였었는데 지금은 모두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재상이 일체 금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 세세한 일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방을 붙여 중국 사신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 방문에 이르기를 호주에서 화매에 대한 일 성화 16년 1480년 6월에 우부성지 이쇠자가 공경이 교지를 받아왔는데 그 해당 절목에 이번에 온 중국 사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싸가지고 온 물건은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관 안에 통행하며 양정이 공평하게 교육하게 하였으나 다만 중간에 헛되이 금약을 늘어놓아 여러 사람을 현혹시켜 매매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리 너희 정원은 해당 주로 하여금 일체의 물건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방을 붙여 효유하라. 삼가 받들라 하였다. 삼가 그대로 행하는 것 외에 지금 합당한 물건을 뒤에 열거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개좌한다. 흑세마포, 백세마포, 각양, 세면포, 호피, 토표피, 초서피, 서피, 소목, 호초, 백납, 황납, 인삼, 각양, 동기, 가화, 각양, 대소, 도자, 화량석이다 하였다. 상고는 장사치다. 계좌는 열서이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요망한 말을 한 중을 국문하도록 정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정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서울은 사방의 건본인데 원각사 중이 요망한 말을 시작해내어 군중의 마음을 유혹하였으니 만일 죄주지 않으면 사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짓을 알겠습니까? 요망한 말을 한 자는 율에 따라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만일 평민이 요망한 말을 한다면 반드시 옥리에겐 내려 엄하게 다스릴 터인데 중은 홀로 묻지 않으니 신등은 매우 통분합니다. 말끝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거대 끝까지 공문하여 주의를 주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일 경술 6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성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요망한 말을 한 중의 정성이 다 드러나고 옥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특히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갑자기 방면하게 하시니 백성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어찌 거짓되고 탕망한 것을 알겠습니까? 장차 부처가 방편이 있어 너희 스스로 몸을 돌이켜 쓰는 것이라고 하여 귀의하고 신봉하는 것이 더욱 심할 것이니 풍속을 손상시켜 무너뜨리고 인심을 함닉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탐망한 것을 이미 성심은 분명히 아시니 바라건대 대비께 진달하시어 성수 등의 옥사를 끝마무리 지어 백성의 의욕을 풀고 인심을 바로소서 하였다. 전제하기를 내가 경연에서 이미 말하였는데 어찌 그렇게 고집하는가 하였다. 성숙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다만 요망한 중이 군중을 유혹한 죄가 크고 말끝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컨대 끝까지 추국하여 주의를 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의지를 받들어 이미 석방하였으니 다시 국문할 수 없다 하였다. 성주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 세필 장령 이 인석이 아뢰기를 요망한 중의 정상을 거의 얻게 되었는데 갑자기 명하여 석방하시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지를 받아서 이미 석방하였다. 친구 간에 있었어도 두 가지 말이 있을 수 없는데 더구나 부모에게 이겠는가? 유생이 임금을 속이면 반드시 말하기를 미치고 망령된 것이니 좋게 수지할 것이 못된다 하고 홀로 중에게는 억지로 국문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시독관 조숙기 정경 안윤손이 아뢰기를 중이 요망한 말을 만들어내었으니 만일 끝까지 다스려서 죄주지 않으면 무지한 소민들이 누가 그 거짓되고 탄망한 것을 알겠습니까? 청컨대 끝까지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그대들이 상소에 나더러 부처를 숭신한다 하였는데 그대들의 경연에 있어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거든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소민이겠느냐 하였다. 조숙기 등이 말하기를 이 중을 죄주지 않으면 요망과 못한 말이 장차 날로 새롭고 달로 더 성하여 질 것이고 전하께서 참으로 부처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성주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인 부사 강옥이 공주의 본집을 향하여 떠나니 상사가 제천정에서 전송하였다. 임금이 조화승지 채수를 명하여 문안하게 하고 도승지 김승경은 선운과 인정 물건을 싸가지고 가서 정자 위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정장선 한 명의 노사신 서거정 권감 어세경 정난종이 참여하였다. 김승경이 인정 물건을 두 사신에게 정정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나는 본가에 가는 것도 아닌데 아울러 호사하심을 받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부사가 북향 재배하고 나갔다. 상사는 노선을 타고 기생과 악공을 싣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 7등정에 이르러니 좌부승지 변수가 또 선운을 싸가지고 이르렀다. 중국 사신이 극진히 즐기고 북향하여 고두하였다. 성조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금년에 더위가 너무 심하니 중한 주에는 할 수 없지만 경한 주에는 태장을 쓰면 인명을 상할까 두려우니 더운 달에 자하나여 속 바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었단가. 정성영 중추 대간에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윤사원이 의논하기를 바야로 몹시 더운데 만일 형장을 쓰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한제는 징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경한제는 여름달에 하나여 속전을 거두게 하소서 하고 김국관 용필상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여름철에 속 바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비록 험율하는 뜻이나 그러나 가난하여 속전을 내지 못하고 퇴장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억지로 속전을 징수하게 되면 백성의 패단이 없지 않으니 장을 막고자 하는 자는 들어주소서 하고 대산 정괄 등은 의논하기를 더운 철에 경한절을 속바치게 하는 것은 성상께서 백성을 아끼는 어지심이나 가난하여 속전을 내지 못하고 장을 막고자 하는 자는 소운에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대사관 김작등은 의논하기를 한참 더위에 경한죄를 벌로 징치하는 것은 조종조의 고사가 아니니 새로 과조를 세울 것이 없고 그때그때 정상에 따라서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김국광 등의 의논에 따라 병조, 형조, 한승부, 도충부, 사헌부, 사관은 종부시에 전지를 내리기를 바야흐로 몹시 더운데 만일 형장을 쓰면 반드시 인명을 상할 것이니 이리 강상과 장도의 관계도 장 60대 이상이면 유례 이하의 장을 때리고 부녀 장 90대 이하와 남자 자범 장 100대 이하는 7월에 하나의 속전을 바치게 하되 매우 가난하여 스스로 장맞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어라. 또 이것을 여러 도에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김경충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지난달 28일에 요망한 중 설이 등이 불상을 가만히 돌려놓고 서로 요망한 말을 퍼뜨려 군정을 홍란시킨 것을 가지고 옥리에게 내리어 인심을 쾌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소 가운데 관간한 말이 있으므로 하여 곧 명하여 옥리에게 내리어 공문하다가 조금 뒤에 용사에 석방하셨습니다. 신등이 간곡하게 큰 사안을 입었으므로 감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밝은 때에 나서 현과 내 유학하면서 주공 공자의 도를 배우고 청아 역복의 교화에 젖어서 차마 전하의 교양하신 언해를 헛되게 저버리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청총을 더럽히오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살피소서. 삼가 생각한데 전하께서 총명 강의하시어 요망한 중의 탐망한 수척을 깊이 하시고 옥에 가두어 주쿡하여 정상이 거의 드러났으니 신등이 바야흐로 주인을 잡아내게 된 것을 기뻐하였었는데 전하께서 갑자기 의지를 받아 특별히 관대한 용서를 내리시니 신등이 전하께서 요성의 술책에 미혹된 것이 아니라 일이 부득이하여 그러한 것을 압니다. 비록 그러하나 신등이 생각하기를 대왕 대비는 여중 요순이시여 인자하고 성명하신 것이 온 나라에 들린 지가 오래니 구중 궁궐 속에서 비록 요성의 간사한 정상을 환하게 살피시지 못하시더라도 만일 전하께서 3번 조활하여 무난하는 여가에 언미한 말로 관하면 대왕 대비께서도 또한 간위한 것을 징치하지 않을 수 없고 사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참으로 아시어 장차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전하에게 청하여 용서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지하기를 의지를 받아서 너희들의 기군한 죄를 석방하였으니 오히려 큰 은혜인데 감히 오랜 분을 품고 이런 말을 하느냐 알지 못하거니와 주공 공자의 도에 임금 속이는 일이 있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일 신해 5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정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천하의 길이 2가지 있는데 사와 정뿐입니다. 정도가 1월이라면 사슬은 다만 횃불이고 정도가 큰 길이라면 사슬은 다만 소로입니다. 2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수화가 서로 짝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빙탄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사람에게 도첩을 주어 중흥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도첩이 없는 중은 군대로 정하였고 사사를 창건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새로 지은 절은 철거하였으니 어찌 사슬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도 원각사의 중이 그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분하게 여겨 이것으로 영리한 바탕을 만들어 신압을 요구하는 자료를 삼고자 하여 바야흐로 법회를 베풀고 감히 불상이 돌아섰다는 것으로 서로 뜬말을 퍼뜨려 군중을 유혹하여 모든 사녀들이 다투 재물을 시주하며 혹시나 뒤질사라 두려워하고 덕원군 이수와 월산 대군 이 정도 가서 절하였고 심지어는 대비께서도 고지 듣고 신압하셨는가 하면 전하께서는 겨우 하옥을 명하셨다가 갑자기 곧 석방하시었으니 신등은 마음 아픈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이단을 높이고 믿어서 요망한 말에 현혹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언한 중을 죄주기를 청하는 것은 사방의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탐망함을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일의 대비의 명으로 산산의 민전을 빼앗아 중에게 주었고 지금 또 대비의 분부로 가볍게 요성의 주의를 석방시켰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이리 어리에 해될 것이 없으며 아직 자교를 따르는 것이 가하나 가난한 백성의 밭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요원을 한 중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니 이런 것 같은 것은 일이 대의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으니 어찌 승순하여 어김이 없어 성덕을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유사히 해부하여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 사방 백성으로 하여금 의욕을 끊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곤이 아뢰기를 김희가 정철을 소박하여 두 발까지 잘랐으니 오로지 금과 아가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하여 석방하고 후문하지 않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구치곤이 또 혼나 김승경과 더불어 아뢰기를 부처를 돌려 세운 일은 그의 이미 정상을 얻었는데 명하여 석방하시니 신은 간사한 말이 이를 조차 날마다 승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비의 명을 받아서 석방하였다 하였다. 구치곤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만일 힘써 요승을 구문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진달하였다면 대비께서 따르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정괄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중성수가 안거를 원각사에 베풀고 큰 도시 가운데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 유혹하여 그 재물을 빼앗았으니 죄가 이미 중한데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에 요망한 말을 발하여 한국 백성들을 유혹 혼란시킬 뿐 아니라 또한 대내에까지 유전되어 들리었으니 그 죄가 기껏 중하여 마땅히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전자의 산산의 재언을 도로 백성에게 주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비가 명하여 절에 붙였으니 지금 백성에게 돌려줄 수 없다 하시었고 지금 요승을 국문하여 죄 주기를 청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대비께서 명하여 석방한 것이니 국문할 수 없다 하시었으니 성순하는 효도에는 지극하다 하겠으나 이 중이 요망한 말로 군중을 유혹한 것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니 가볍게 석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요망한 말을 한 중은 과연 국문하는 것이 가하나 대비의 명령 때문에 공문하여 죄주지 못하였다 하였다. 정괄 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죄에 의하여 취재는 못하더라도 하방에 귀양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후원에 거동하여 종친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중국 조정에 들어간 처녀와 중국 사신의 족친에게 노비를 더 주는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순 한명의 심해 윤사은 김국관 윤필상 홍응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한씨 차씨 안씨 및 이진 박순 강임 기목 박불정 등의 절족은 각 1인에게 산계 1급을 주고 김응의 사촌손 김수장은 지금 현재 오품을 주었으니 어찌 되어서 언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가자하여 승직하는 것이 가합니다. 정효공의 초와 자식 3구를 종량하는 일은 상사가 두세 번 청하였는데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노비를 더 주는 것은 사세가 극난합니다. 부사가 반드시 이것에 의하여 또 청할 것이니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노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준 2구를 합하여 5구를 허급하고 만일 부사가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상사가 삼촌, 정지, 정군생, 정효공, 정효지, 정효손 등 5인에게 고루 주려 하기 때문에 더 준 것이라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산계는 직사는 없고 풍계만 있는 벼슬이다. 성종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덕숭이 아뢰기를 요망한 말을 한 중을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내 뜻을 일렀다 하였다. 시간관 건건이 아뢰기를 이 중이 한각 일국의 사람을 속여 유혹한 것뿐 아니라 또한 군상까지 기망하였으니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미처
부처에 미혹되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봐서 감화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 장창손이 아뢰기를 중의 무리가 성상께서 부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이상한 일로 움직이고자 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름집이 대비께 아래 끝까지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이 마음먹은 것은 알 수 없으나 백성을 유혹하여 재물을 얻자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대비께 아뢰어 처치하겠다 하였다. 정은 윤석보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중국 사신이 지금 윤필상의 집에 간다 하니 배신으로서 사설의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일입니다. 중국 조정에서 만일 들으면 불가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중국 사신이 한 명의 압구정을 보고자 하는데 한 명에는 한 씨에게 족친이 되니 오히려 가하지만 윤필상은 불가하니 마땅히 병으로 사양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정동이 반드시 노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간서로 축풍비 3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소경 등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도사 김휘가 금강아를 가까이 사랑하여 근수노를 역사시켜 집을 지어주고 정처를 소박하여 두 발을 자르게 하였으니 유리장 90대의 고신 4등을 빼앗는 데 해당하고 금강아가 김희로 하여금 정처를 소박하게 한 죄는 유리장 80의 대의 단의 결리별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금강아의 죄는 한 등을 감하게 하였다. 단이 결별은 양반의 부녀가 죄를 지어서 태장의 형벌을 가하되 옷을 몸에 걸치고 물볼기를 때리던 일이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인 상사 정동이 정거의 집에 가니 좌부 승지 변수를 보내어 선운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7일은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이 요망한 말을 한 중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과 대간의 말을 대빈께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무식한 중의 무리를 어찌 좋게 깊이 책하겠는가 하시기 때문에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세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청컨대 요성을 머리 변반 지역에 추방시켜 요망한 뿌리를 끓은 소사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정상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하냐 하였다. 장령 이인석이 말하기를 요승의 죄가 참으로 큽니다. 끝까지 국문화의 정상을 알아낸 연후에 죄주고 죄주지 않은 것은 전하의 처분에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세필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윤필상의 집에 가고자 하는데 인신은 의리에 있어 사사 교제가 없습니다. 윤필상으로 하여금 사양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압구정을 지은 것을 깊이 스스로 뉘우칩니다. 신이 옛날에 사명을 받들고 중국 조정에 들어갔을 때 학사 예겸과 더불어 접하하고자 하여 드디어 청하기를 한강가에 조그만 정자 하나를 지었으니 원컨대 아름다운 이름을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에 압구정이라 압구라고 이름하고 또 길을 지어 주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 정자를 잇는 것을 알고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압구정은 중국 사신이 가보자 하니 사용할 수 없지만 윤정승은 병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 다만 중국 사신이 회정하는 날이 먼데 매양 병으로 사피하기가 어렵다 하니 이 세필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족친의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을 말리면 노하겠지만 윤필상의 집 같은 것은 비록 병으로 사용하더라도 어찌 노하겠습니까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7일은 병진 세 번째 기사 요구국왕 상득이 경종을 보내어 내빙하였다. 그 석에 이르기를 요 임금들의 정화와 기자 홍범의 덕음으로 내 백성을 인수의 지역에 올려놓고 외국을 순치의 이웃으로 통하게 하시니 만복하소서. 이에
성화 12년 1476년 누방이 우연히 삼국의 빅문을 통하였는데 많은 은혜를 입었고 더구나 광비의 진황 여러 가지를 회개하여 그쳐보내셨으니 이것은 비상한 은택입니다. 총답하여 존모하신 것을 밤낮으로 잊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자나깨 받들어 문주한 뜻은 누방에 칙사한 명신선사의 무효연으로 창건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시사하는 마음을 열지 않으시어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거듭 단계를 보내어 빅리를 닫고 전하께 고합니다. 대저 절을 짓는 까닭은 묘담 유희의 장소이고 오로지 대왕의 복리를 빌어 영원히 만세의 기초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고 화려한 아름다움이 온전한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비용이 오히려 거만에 미쳐야 성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아끼고 인색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전시하는 문을 열어 동전, 면주, 목면 등을 쌓아주시어 인덕의 은혜가 널리 미치면 지역은 다르나 부엉이 같아서 널리 조연을 펼 것입니다. 다시 고합니다. 인각의 좌건을 받들어 전하에게 두시어 부신에 합하는 것은 근무의 인원을 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래의 인후를 닦으려면 어떻게 부신을 삼아야 할 것인지 청근대 회계에게 물으시어 시유하시면 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 백성 두세 사람이 다두풍 때문에 노를 잃고 중류에 표류하여 누방의 바닷가에 표착하였는데 비년의 예로 호괴하여 옷을 주고 먹이고 하여 부상의 길에 빌려 상국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만일 다시 이 뒤로 바다에 표류하는 자가 있으면 보호하여 구제할 것이니 어찌 어복에 장사할 근심이 있겠습니까? 누방이 상국에 대하여 찬양의 정성을 다하여 마치 중화를 우러러보는 것 같아서 그고한 하정으로 조금 보좌할 뿐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별폭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하였고 그 별폭에는 호초 500건, 화, 세폭, 절, 탁자 1개, 향로 1개, 침향 500건, 청자주해 1개, 사탕 100건, 야자 10개, 감초 100건, 흑시 250건, 대량피 50매, 청자발 2매였다. 그 사자 경종 등이 대궐에 오는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 인정정 남랑에서 대접하였다. 경종이 김승경에게 준 시에 이르기를 구름이 복내에 둘리어 기운이 성한데 새벽에 예관의 인도로 중동을 배알하였네. 문장은 반고와 사마천 같아 당대에는 이분이고 양필은 기와 용 같아 중국과 동일하네. 자맥에서 서늘한 기운을 보내니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가 푸르고 단심이 해를 따라 기우니 이슬에 젖은 해바라기가 불도다. 회상과 추계로 와서 조곤하니 함께 황천의 성대한 은혜 가운데 있도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니 여러 승지에게 명하여 화답하게 하였다. 홍범은 기자의 천지의 대법을 베풀어 주나라 무왕에게 전한 것을 말한다. 모여는 중이 시주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좌건은 우건에 대한 좌방으로 약속한 사람이 갖는 정신이다. 타두풍은 역풍을 말한다. 호괴는 음식을 주어 위로합니다. 부상은 일본을 가리킨다. 양필은 훌륭한 보필자를 말한다. 기와 용은 순임금 때에 보필한 보필자 인데 기는 음악을 관장하고 용은 납언을 관장하였단다. 회상은 풀로 만든 옷, 마니의 복장을 말한다. 축에는 방망이 모양의 상투를 말한다.